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증시를 짚어보고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증시 리뷰입니다. 이번 한 주 증시는 상승 강도가 한층 약해졌죠. 다행히 조정은 아니었지만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증시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코스피가 2800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5포인트 오른 2772.1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은 0.07%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3.7%, 1.4%씩 오르면서 2700선 이상을 돌파를 했지만 이 상승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상승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 등이 이 코스피 상승세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영국,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GL팜텍이라든지 현대바이오, 인바이오 같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가장 시장에 관심이 컸던 이벤트는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회의였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재확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졌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FOMC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채권 매입 확대나 금리 인하 같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는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반적으로는 미국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확고히 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생각보다 좀 느리게 반등하면서 실물 경기와 주가와의 괴리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유동성만 뒷받침된다면 상승세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다소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미국의 12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거는 예상치인 80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예상치인 마이너스 0.3%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침체됐다는 의미인 거죠. 미국의 주요 대도시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12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예상치인 20을 한참 밑도는 11.1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과 소비, 기업 경기 전망 모두 부정적인 지표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나스닥 지수는 12,764.75포인트로 한 주 동안 3.1%나 상승했습니다. S&P 500 역시 이 기간 동안에 1.6% 올랐고요. 백신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과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FOMC 이후에 만약 경기 회복세가 느려진다면 채권 매입 확대 등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실업 상황이 심각해지자 추가 부양책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모든 미국인에게 현금 $600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확대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데요. 달러 공급이 늘수록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지면서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의 달러 지수는 지난 17일에 89.8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달러 지수가 9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8년 4월 이후에 약 2년 반 만입니다. 부양책이 통과되고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면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도 연준이 공급하는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740에서 2820포인트를 예상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예상 범위로 2700에서 28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입니다.
최근에 국내 코로나19 발생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으면서 이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연간 민간 소비는 16.6%, GDP는 8%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202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증권가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죠. 이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투자 전략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데도 기대만큼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전체로 온기가 퍼지지 못한 영향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보다 덜 오른 종목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2.2%, 코스닥 지수는 19.1%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은 210개 종목, 전체의 2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6%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덜 올랐다는 뜻이죠. 이 전체 주주들 숫자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3분기 기준 주주수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거둔 종목의 주주수가 약 665만 명 정도 되고요. 코스피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둔 종목들의 주주수는 788만 명 정도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코스피보다 못한 상승률을 거둔 종목들의 주주수가 약 54% 정도 되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보다 초과 수익률을 거둔 종목 수가 425개, 그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둔 종목 수가 949개였습니다. 이 해당 종목들의 주주 구성 비율도 이 초과 수익률을 거둔 종목들의 주주가 385만 명, 그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둔 종목들의 주주수는 약 850만 명 정도로 비율은 3대 7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기초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둔 주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월 이후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나 기아차처럼 최근에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들을 매수하기도 했지만 기초지수의 반대로 2배를 추종하는 일명 고버스라든지 이 인버스 ETF를 상당수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깎아먹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LG화학이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20-30% 이상 되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도 굉장히 양호했죠. 이 증권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라든지 또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들로 인해서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이 적어도 증시 수익률 정도 되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도 모두 성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